그렇지만 최능진이 싸우기엔 이승만과 친일파는 너무나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방 이후 최능진은 계속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비단 최능진 혼자만의 좌절이 아니었습니다. 해방 정국에서 극우나 극좌로 흐르지 않고 민족을 먼저 생각했던 모든 민족주의자들의 좌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치적인 좌절로만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48년 10월 20일 여수에 있는 국군 14연대가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거부하면서 여수 순천 지역을 장악합니다. 여순 사건은 갓 태어난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순 사건 발생 20여일 전 최능진은 이유도 모른 채 경찰에 구속되고 그 하루 전인 10월 19일엔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여순 사건은 최능진, 오동기 등이 주도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려 했다고 발표합니다. 이른바 혁명의용군 사건입니다. 49년 1월 21일 그 첫 공판이 열립니다. 피고인들은 어떤 정치 노선을 지지하는가? 김구 주석의 노선을 지지하나 외세의 간섭 없이 자율적 독립을 할 수 있는 것을 원합니다. 피고들은 당시 군정에 불만 불평을 가졌다는데 그 사람들이 탐관오리만을 좋아해서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게 해 그의 불평이 있었소. 그런데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의 동기를 나에게 전가하는 것은 천만부당이요. 여순 사건이 진압된 다음 국군에서는 대대적인 숙군 작업이 이루어졌고 주모자들은 대부분 총살됐습니다. 그러나 정작 국가전복이라는 어마어마한 죄명에도 불구하고 최능진은 1심에서 3년 6개월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형을 받습니다. 경찰이 발표한 것처럼 김일성과 합작하여 공산정권 수립을 위해 쿠데타를 계획했다면 중형이 따랐어야 했을 것입니다. 혁명의용군 사건인데 그 수계라고 하게 되는 사형이지 어떻게 해서 3년 5년입니까? 또 더구나 중앙선 서식민 씨를 바로 또 석방을 시켰고 말이지. 이유가 뭐냐면 나이가 많다 이거죠.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60년대 말 광복 20년의 저자 김교식 씨에게 낯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최능진과 함께 혁명의용군 사건의 주범으로 몰렸던 오동기 소령이었습니다. 그는 광복군 출신으로 친일 분자 척결에 앞장섰던 군인이었습니다. 최능진 국장하고는 어떤 관계냐 뭐 그런 것도 전부 그때 물어봤는데 그분은 그런 거 처음 들었다는 거죠. 가서 처음 들었는데. 그랬는데 그때 그 박일원에 의해서 이제 고문도 당하고 뭐 했는데 계속 그 최능진하고 둘이서 뭐 한 걸로 하면은 뭐 가볍게 해주겠다 뭐 여러 가지 회유가 있었지만 이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난 뭐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상당히 고초를 많이 겪었노라고 그런 얘기를 그분이 그때 와서 했죠 저한테. 1968년 육군이 편찬한 한국전쟁사는 혁명의용군 사건을 허위 진술에 의한 것으로 결론 지으며 오동기 소령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최능진이가 가장 걸림돌이고 군부에는 오동기가 걸림돌이다.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당시로서는 그분들은 충성스러운 이 사찰경찰로 집권자에게는 아주 잘한 거죠. 잘하려고 한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역사적인 객관적인 평가를 해본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처음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그러나 훗날 조작된 것으로 판명된 혁명의용군 사건으로 최능진은 그때 감옥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옥살이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인 1950년 서울이 인민군에 점령되고 서대문 형무소 문이 열리며 그는 풀려납니다. 나온 이제 소방에서 그때 이제 처음 만났지. 나도 그가 잡혀가는 날부터 시험실로 섰어요. 그래서 그가 나온 날 나와서 같이 얘기하고 그날 저녁 때 나도 시험을 깎았었습니다. 9월 28일 국군은 서울을 수복했습니다. 일본 관동군 출신 김창룡이 이끌던 합동수사본부가 서울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형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통에 서대문 형무소를 나와 있던 최능진은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친구인 이필석의 집이 최능진의 마지막 은신처였습니다. 오래 살아서요. 어떻게 그냥 못 써야 되겠다고 그래서 나야 뭐 하려는 대로 했는데 사랑채 계시고 나는 식사만 이렇게 해드리고 갔다가 드리는 것만 하고 잘 얼굴도 잘 못 보고 그땐 뭐 떡들어져 계셨으니까 앞에. 예. 거의 뭐 나오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았어요. 최능진이 마지막까지 숨어있던 방은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그는 이곳에 머물며 이승만 대통령과의 화해를 모색했다고 합니다.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이승만 대통령을 설득하는 길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최능진의 마지막 희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인민군 치하에서 정전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최능진은 총살형을 당했습니다. 그로부터 9년 뒤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물러난 뒤에야 유족들은 경북 달성의 한 야산에 묻혀있던 최능진의 시신을 다시 모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기억하는 각계 인사들은 비로소 뒤늦은 추도식을 올렸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민족이 최선이라 여겼던 최능진. 그는 해방 공간에서 친일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의 분열을 막는 것만이 조국을 위하는 길이라 믿었고 온몸으로 자신의 믿음을 실천했습니다. 최능진이 세상을 떠난 지 50여 년. 여전히 이 땅은 청산하지 못한 친일의 역사를 그대로 끌어안고 있고 민족은 여전히 분단돼 있습니다. 비운의 민족주의자 최능진. 그는 분단된 남녘 땅 한 귀퉁이에 누워 고향 북녘을 지금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해방 공간에서 최능진과 같은 민족주의자들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입을 다물고 살거나 아니면 발언하다가 핍박받거나 또는 도전하다가 죽었습니다. 정치 사상이 혈족인 민족을 초월해 있을 수는 없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최능진은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이념으로 보자면 최능진은 반공주의자이고 보수 우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권력이나 집단의 이익이나 또는 당리당략이나 이념이 아닌